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한 징후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레바논에 대한 모든 폭격 중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규모의 대규모 폭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이 지하 전시 지휘 벙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인 헤즈볼라도 지금 지휘부들은 지하 벙커로 들어갔고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한 폭격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쟁이 계속 이것으로 스타트가 될지 아니면 곧 이어서 벙커에서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거의 전쟁 개시된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자, 이런 가운데 유럽 의회에서 유럽 회원국들은 EU 회원국들은 서방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의 합법적인 군사 표적에 대한 공격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러니 러시아가 완전히 발끈하고 나서서 푸틴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가두마 의회죠, 그리고 크렘린, 외교부 등등 모두 할 것 없이 핵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보겠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정말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공개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의 서방제 무기 사용, 러시아 본토 장거리 타격을 승인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러시아에서 또 핵전쟁 위협이 나왔습니다. 크렘린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외무장관에 이어 국가두마까지 핵무기를 사용한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한 세계대전이 뒤따를 것이라고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이 현지 시각 9월 19일 밝혔습니다. 볼로딘 의장은 서방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치른 희생을 잊은 듯하다 라며 러시아는 본토가 공격당하면 더 강력한 무기로 대응할 것임을 잊지 말라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맛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도달하는데 3분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라며 스칼프 이지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내륙 공격 승인을 검토 중인 프랑스를 위협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핵무기 사용 위협은 최근 고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 대통령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지난 14일 서방의 행동에 대한 러시아의 핵 대응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달할 정도로 엷어졌다라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역시 러시아는 심화되는 서방의 위협에 대해 핵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핵무기 사용을 요구하는 고위 인사들이 많지만 대통령이 신중하게 고민하는 중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역시 지난 4일 미국은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두고 농담하지 말라라며 미국은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냉전 이후 미러 안보 균형을 뒷받침해온 상호 억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라며 미국과의 핵전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은 지난 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려 했다라며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러시아가 정말 금단의 버튼을 누를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EU 의회에서 19일이죠. EU 의회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서방제 무기, 즉 EU가 제공해준 무기를 사용해서 러시아 내의 합법적인 군사 표적에 대한 공격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자, EU 의회가 그렇게 나서니까 그 의회의 카운터파트인 이 러시아 의회, 국가두마죠. 그 의장이 나서서 사르맛 미사일을 가지고 프랑스 때리는데 3분 30초면 된다 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마치 1961년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당시 수에즈 전쟁을 두고 프랑스 협박을 했었죠. 프랑스 그때 핵무기 없었어요.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
라며 미국이 니들 끝까지 지켜줄 것 같냐? 파리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협박을 했더니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즉시 이제 그때부터 핵 개발에 나서서 지금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프랑스도 우리도 핵무기 있어. 프랑스는 지금 공중발사 공대지 미사일인 이 ASMP 미사일, 촘속 미사일이에요. 사거리 500km짜리. 그리고 르트룡판급 전략 핵 잠수함에 16발씩의 SLB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르트룡판급 전략 핵 잠수함은 4척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크렘린, 모스크바 초토화 시켜버린다. 너희들만 있냐? 우리도 있다. 라고 나섰어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는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두마 의장, 또 크렘린궁 대변인, 또 NSC의 부의장, 의장은 이제 푸틴이니까 말을 안 하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 등 모든 분야에서 핵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서 제가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그래 미국이 뉴욕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우리 파리를 도와줄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지 라고 핵 개발했는데 지금 뭐 거의 매일 북한은 우리를 핵 공격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5톤짜리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자 이러면 미국이 워싱턴 DC를 희생해가면서 왜? 북한은 ICBM 개발했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지키는 핵무장 해야 된다 라고 드골처럼 깃발을 드는 대통령이 나서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골은 전 세계에서 위인전 읽고 또 샤를 드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항공모함이 지금 프랑스에 있고 한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두 번째인데요. 그 북한이 4.5톤 탄도 중량의 미사일 개발 성공을 공언한 그 다음 우리 군이 우리 이런 거 있다 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재래식 탄두도 터지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핵무기에 버금가는 엄청난 폭발력이 발생한다는 사실, 최근 러시아 제107 탄약창 폭발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재래식 무기 중에서는 세계 최강의 파괴력을 가진 괴물 무기를 공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현무5로 알려진 신형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그 위력을 과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9월 20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탄도 중량 8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며 이 미사일은 최근 공개된 북한의 초대형 탄두 미사일을 압도하는 고중량, 고위력 탄도미사일이자 유사시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삼축체계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전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또 북한이 남침할 경우 우리 군은 현무5 230발을 평양에 발사해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라고 밝히며 유사시 평양에 이 신형 미사일을 대량으로 투발하는 작전 계획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육군의 약 200발, 해군의 합동 화력함에 수십 발이 배치될 예정인 현무5 미사일은 지난해부터 양산이 시작된 최신형 탄도미사일인데요. 탄도 중량을 8톤으로 할 경우 300km, 6톤으로 할 경우 6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평양을 비롯한 북한 대부분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탄도 중량 8톤이지만 초고속으로 낙하하며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 최소 11톤 이상의 탄도 중량을 가진 것과 같은 폭발력을 발휘하는데요. 이 정도 위력은 조선노동당 중앙당사 건물 전체를 일격에 평탄화시키고 지하 방공호에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폭발 위력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현무5를 기반으로 사거리가 3,000km 이상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례 없는 전략 무기가 공개될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국군의 날 이렇게 시가 행진을 했는데 여기 지금 세종문화회관 앞이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 현무5가 아니고 현무4예요. 이건. 네, 그래서 이번에는 현무5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왕이면 이거 지금 껍데기 빼고 미사일 딱 그냥 공개하면 어떻겠냐라는 건데
우리 이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은 8톤의 탄도냐, 거기다가 그 질량과 속도에 대해서 이 운동 에너지까지 대해서 11톤 정도의 위력을 나타낸다라는 건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107 탄약창 폭파할 때 거기 지금 한 100m, 지름 100m 정도의 크레이트가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재래식 폭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도 2.8의 인공지진이 발생할 정도였는데, 재래식 무기도 많이 터뜨리면 그런 위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우리 군이 200발 육군이 보유하고 해군의 합동화력함 아스널십이죠. 여기에 또 수십 발씩 아마 배치가 될 텐데, 자, 이런 것들 개전 초에 평양에 수십 발,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핵시설 또는 미사일 발사시설, 발사기지 이런 곳에 다 해서 일시에 200~300발 정도의 이 현무5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가질지, 억제력을 가질지 알 수는 없으나, 물론 뭐 핵무기와 비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북한이 보여줬던 4.5톤짜리 신형 탄도미사일, 저는 굉장히 그거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4.5톤짜리를 그냥 우리 지하시설에 있는 벙커 쪽에다가 날린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4.5톤짜리 탄두를 전체 자탄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군기지에 상공해서 자탄을, 4.5톤이 전부 자탄이면 얼마나 자탄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큰 자탄들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공군기지를 일시에 활주로를 무력화시켜버리는 이런 데 사용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공군기지를 지키는 MD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다 막아내려면.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1에서부터 100까지 전부 다, A에서부터 Z까지 전부 다 뒤집어 엎어서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사용 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61년도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처럼 미국이 과연 워싱턴 DC가 공격당할 것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핵으로 도와줄까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깃발을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에 대한 전면전 결정 정권을 부여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 내각 구성원들이 전시 지하 벙커로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전역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레바논의 유엔 평화유지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결단을 한 모양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스라엘 내각 구성원들이 현지 시각 9월 19일 23시 텔아비브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시지휘통제센터에 들어갔으며, 현재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 회의에 들어갔다고 현지 매체들이 9월 20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19일 야간 이스라엘 공군이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해 레바논 남부 지역의 헤즈볼라 시설 150개소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대공습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 북부사령부와 민방위사령부는 9월 19일 23시 15분을 기해 북부사령부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민간인 방공호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대피 지시는 대단히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북부사령부와 민방위사령부는 북부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별도 해제령이 있을 때까지 방공호 또는 방공호 지근거리에 대기하라 라며, 이번 대피령이 단순한 로켓 공격 대비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조치가 진행되면서 9월 19일 레바논 주둔 유엔군인 유엔 평화유지군에도 비상령이 하달됐는데요. 유엔 평화유지군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부대원과 직원들에게 방공호에 들어가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날 저녁 5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방공호로 대피해 촬영한 영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보복 공격을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양측의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국경선 일대에 최소 3개 사단을 배치하고 전면적인 침공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레바논을 정말 침공할지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레바논에 대한 대공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산 나스랄라 직접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 담화를 그동안은 사람들 모아놓고 군중을 모아놓고 야외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공격할 것 같으니까 방공호로 들어가서 그냥 실내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실내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보복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자, 이스라엘 민방위 사령부가 이렇게 대피 안내를 했어요. 전 국민들은 전부 이 대피소로 들어가라 또는 대피소와 가까운 곳에 대기하라 라고 전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 들어올지 모른다 이거죠. 자, 이런 가운데 자, 여기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공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공습을 하고 있어요.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이 보복을 공언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때 그때 이스라엘군의 F-15 전투기가 베이루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상공에 나타나서 폭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플레어를 터뜨리고 돌아갔어요. 그게 지금 우연히 동영상 찍혔는데 한번 보시면요. 네, 조그맣습니다. 네, 폭격하고 그리고는 전투기가 돌아갑니다. 이럴 정도로 나스랄라가 직접 동영상 공개를 하고 있는데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지금 여기저기 폭격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현지 오신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레바논을 그동안 폭격한 것 중에 규모로는 1, 2위에 꼽히는 엄청난 대규모 폭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이란에서도 테헤란 인근의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에서 폭발이 보고됐어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막 흔들리죠. 여기는 지금 첩보 수준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란인데 아마 이스라엘이 공격을 위해서 이란, 시리아 등등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주변 세력들 다 정리하고 공격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병력 배치는 이미 완료를 했죠. 그리고 내각은 총리에게 전쟁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죠. 그리고 내각 구성원 전체는 벙커에 들어가서 전시지휘 통제센터에 들어갔죠. 그리고 전 국민에게는 대피 명령을 하달했죠. 그리고는 지금 대공습을 하고 있는데 이 대공습 후에 또 포병을 가지고 공격 준비 사격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공습에서 그칠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병이 이제 사격을 시작하면 이건 전쟁 확실한 개전이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